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어떻게 영구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나는 첫 아내와 이혼한 후 아주 오랫동안 혼자였습니다. 오래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나와 함께 살던 아들이 있었고 시간이 흘러 아들은 자라서 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영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지원하여 작별 인사를 한 후 다른 나라로 날아갔습니다. 공항에서 그에게 내 친구 프랭에게 전화해서 축하하기 위해 그를 바에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바의 낮은 의자에 자리를 잡았고 바텐더는 즉시 우리에게 위스키 한 잔을 부어주었습니다. 제익 여기 당신 아들에게 프랭과 건배했습니다. 그 사람은 똑똑한 아이인데 왜 인생을 제대로 꾸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어. 프랭크는 내 아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했다고. 그는 이제 혼자야. 오바 그들은 위기의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카운터 내 생각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 2명의 젊은 여자가 카운터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걸 알아차렸어요. 나는 그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귀여웠지만 프랭크가 바텐더라고 부르는 사람과 어울리려고 서두르지는 않았어요. 그에게 소녀들이 술을 마신 후 칵테일을 따라 달라고 요청했고 그들을 치료해준 바텐더로부터 그들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랭크는 좀 더 편안해졌고 즉시 그들과 대화를 시작했고 그는 버스터를 선택했습니다. 금발이고 나는 더 차분한 갈색 머리 그레이스와 짝을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심지어 프랭크 스테이 그레이스보다 더 예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러 가는 동안 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성격이 좋고 유머 감각이 좋았습니다. 그녀도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비록 저처럼 오래전 일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 술집 이후에 우리가 공통 관심사를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녀는 기꺼이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고 그녀는 기꺼이 이혼했습니다. 동의했고 우리가 그녀의 집 밖에 있을 때 그녀가 제안한 커피 한 잔 어때요? 집 늦었나 봐요. 나는 머뭇거리다가 다음번에 하자고. 원나잇 스탠드로 하고 싶지 않았어. 그레이스를 정말 좋아했어요. 나 오랫동안 여자에 대해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와 다시 데이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다음날 공원에서 산책하자고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동의했고 우리 회의는 다음과 같이 끝났습니다. 프랭크와 그의 금발머리가 다음날 아침 헤어진 이후로 우리는 달콤한 키스를 해왔고 그레이스와 나는 고등학생처럼 낭만적인 관계에 빠졌고 곧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이 기뻤습니다. 나는 그레이스를 좋아했습니다. 내 아들 그레이스는 나와 함께 이사했고 집은 그녀가 도착하면서 훨씬 더 아늑해졌습니다. 3년이 아무것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연애 관계를 맺게 되어 기뻤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들이 승진을 했고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는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아빠와 새엄마를 빨리 만나고 싶어요. 당신은 이제 훨씬 더 행복해졌을 것 같아요. 전화로 연습은 어때? 너한테 너무 중요해. 공부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비록 내가 보고 싶지만 나 자신은 아주 연습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방을 준비해라. 곧 뵙겠다. 내가 공유해서 그레이스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 사람도 행복했어요. 아 정말 멋지군요. 그 사람이 정말 보고 싶군요. 저는 아이가 없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고마워요. 그레이스 그의 도착을 축하하기 위해 파티를 열고 싶습니다. 당신이 도와줄 수 있어요. 아이 우드러브2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파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랭과 그의 새 여자친구만 초대했고 그는 음식과 음료를 비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있는 것이를 조금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도착을 축하하기 위해 집에서 만든 식사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레스토랑에서 나머지를 주문했습니다. 다니엘은 오후 비행기에 도착했고 저는 그를 데리러 공항보고로 갔습니다. 그레이스는 집에 머물면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설명할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연구가 그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만나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나는 그가 너무 그리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집에 도착했습니다. 맙소사. 내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아신다면 다시 집에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집아들이 보니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여기가 좀 더 아늑해졌네요. 네, 그레이스가 그랬어요. 거기 있어요. 그레이스를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레이스 주방에서 나오자마자 소개해줬어요. 그레이스 이쪽은 제 아들이에요. 다니엘 만나서 반가워요. 그레이스 그녀는 아들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는 답례로 그녀의 손에 키스했습니다. 나도 아버지를 다시 행복하게 해주신 분을 만나서 매우 기쁩니다. 영국에 있는 존재가 당신을 크게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아들의 매너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네, 아빠 말이 맞아요. 저는 조금 빨리 변했습니다. 친구가 도착했고 우리는 아들의 성공을 축하하며 즐거운 저녁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자정이 지나서야 헤어졌습니다. 다니엘은 파티를 제외하고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고 비행기도 피곤했습니다. 그레이스 그리고 난 청소를 좀 하려고 밤을 새웠어. 더러운 설거지를 도와주기로 했어. 그냥 싱크대에 다 넣고 나머지는 내일 청소하자. 너도 피곤하겠구나. 별로 그렇지 않아. 오늘은 청소할 수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오 그레이스 오 고마워요. 정말 수고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드디어 아들을 만나서 기뻐요.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부엌에서 조금 더 도움을 주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레이스는 다음 날에도 여전히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학업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묻고 여자친구가 있으면 몇 가지 질문에 바로 대답했고 일부는 대답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는 공부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업 시간 내내 바빴고 연습 중에 가끔 친구들과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가족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는지 알려주세요. 그는 주제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만났지. 그래 그레이스는 아주 착하지만 넌 언제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들이겠지만 엄마한테 전화는 안 할 거야. 그는 웃었어. 아 아들 마침내 날아와서 정말 기뻐요. 캠퍼스가 개조되어 기쁘기도 해요. 아 아빠 나 그나저나 그 개조 작업에 대해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개조 작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약간의 돈을 기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들이 원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솔직히 말해서 각각 $5,00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보에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리비를 학생들에게서 뺏어갈 것 같아 금액도 적지 않지만 내 아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였고 나는 그를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필요한 금액을 주기로 동의했고 내 합의에 만족하여 그는 한 달이 지나서 아들은 며칠을 함께 보내고 저녁에는 클럽에 나가서 젊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영국에서 진지한 관계에 있는 동안 그레이스는 아들이 친절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친구가 되어 기뻤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도 그의 어머니를 방문하고 싶어 했지만 나는 그에게 그녀가 친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영국으로 떠나고 새로운 애인과 함께 이탈리아로 날아간 직후 누군가와 함께 있었는데 이것은 너무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녀가 내 아들인지 몰랐을 때 나에게 문자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조금 슬프고 그 사람이 행복하면 괜찮아. 난 그 사람이 행복해. 방금 그걸 알게 됐어. 난 그 사람과 얘기한 적 없어. 그 사람이 스스로 결정한 거 알지. 내 아들을 격려했지만 그 사람이 조금 슬퍼하는 걸 알 수 있었어. 그에게는 이제 저밖에 없었는데 저는 그가 직장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에게 두 부모 모두를 돌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 휴가를 요청했고 감독관은 신속하게 반응하고 제 상황을 이해했으며 친절하게 휴가를 허락했습니다. 아들은 근처 호수에 낚시하러 가자고 했지만 그는 하루를 집에서 보내는 것을 거부했고 저녁에는 혼자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아들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취미가 있는 어느 날 오후 집에 혼자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문 앞에 배달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 안에 다니엘 렌이 거기 살았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예, 제 아들입니다.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집에 있어요. 지금은 여기 없어요. 그럼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해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바로 여기에 서명하세요. 택배 직원이 제가 소포를 받아들일 때 서명해야 하는 장소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아들 집으로 바로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방 여행 중에 소포를 손에 들고 몇 번 살펴보았습니다. 여행 소포에는 반송 주소가 없었고 방에 들어갔을 때 우리 주소와 아들 이름만 있었습니다.
거기에 상자를 놓을 곳을 찾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 빈 공간이 있어서 가서 꾸러미를 내려놓았는데 침대 옆 탁자 서랍이 살짝 당겨져 있고 무의식적으로 종이 한 장이 튀어나와 있었다. 내가 꺼낸 종이에 있던 문서는 내 아들이 공부하던 대학에서 퇴학을 당했다는 통지서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들이 무엇을 위해 그리고 왜 캠퍼스 개조를 위해 돈을 제출했을까요?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문서를 봤는데 날짜가 오래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 입학한 지 1년 만에 이미 퇴학당했는데 그때 그 아이는 어디에 있었나요? 어쩌면 다른 학교에 있었을지도 모르며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방해하지 않기 위해 많은 질문이 즉시 머릿속에 정리되었습니다. 아들이 다른 대학에 다니더라도 어른이 되어 이야기할 생각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지만 왜 그렇게 말하기를 주저했습니까? 문서를 다시 꺼내서 서랍을 열어보니 날카로운 내면의 흥분을 느끼는 작은 종이 뭉치가 보였습니다. 그 꾸러미를 꺼내 열어보니 거기에는 투명한 대마초 봉지와 몇 알약이 들어 있었는데 제가 본 것보다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마약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평소와 같았고 그의 안녕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기분이 좋다면 어떨까요? 나는 내가 그에게 물어보면 그는 나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린 후 기꺼이 무엇이든 나는 앞으로 내 아들을 따라가서 그가 마약에 연루된 이유를 알아내기로 결정했지만 첫날 밤에 그와 내 아내는 내 흥분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니 괜찮아 단지 당신 아들이 그랬을 뿐입니다. 이제 또 가면 오래 못 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시간은 빨리 지나갈 거예요. 어느새 알게 될 테니 다시 올게요. 아 아들아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요. 좋아. 나는 그날 밤 그를 따라가서 그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날 저녁 그는 집에 머물렀고 내가 그에게 소포가 배달되었다고 말하자 그는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서둘러 그의 방으로 갔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몹시 궁금해졌다. 나는 몇 분 동안 앉아있다가 그 사람에게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갑자기 문을 열고 그가 무엇을 받았는지 무심코 보기를 바랐지만 그의 문에 가서 열려고 했을 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노크밖에 할 수 없지. 네 아빠 무엇을 원하셨나요? 몇 분 후에 문을 열었나요? 언제부터 문을 잠그셨나요? 제 사생활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무엇을 특별히 원하지 않으셨나요?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녁 드시고 무엇을 드실지 물어보는 동안 그 신비한 꾸러미를 잠깐 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요리하든 상관없어요. 그게 제가 갖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있는 그 사람은 내 앞에 있는 문을 닫고 아무것도 없이 떠났다. 나는 다음 날 거실로 돌아갔다. 다니엘이 어딘가로 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에게 별로 묻지 않았고 그냥 잘 다녀오라고 하고 그가 떠날 때 나는 몰래 따라갔다. 나는 그를 따라 몇 블록을 지나서 한동안 눈치채지 못한 채 그를 따라갔으나 그는 여전히 대중에게 가까웠던 클럽 중 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그곳에서 나와 차를 몰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그레이스가 일하던 호텔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세게 걷어차서 문이 열렸다. 나는 일종의 충격에 빠진 사진을 보았다. 나는 아내가 반쯤 벗은 아들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티 둘 다 놀랍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다니엘 방에 있던 것과 똑같은 보따리가 보였어요. 제이크 여기서 뭐 해요? 그레이스는 겁에 질려 침대볼을 덮고 물었어요. 아빠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물었어요. 아들도 놀랐어요. 이제 가족이 모였으니 거기에 내 돈이 있어요. 마약에 빠져들고 계시나요? 아빠 아니 그냥 긴장을 풀려고요. 여기서 쉬고 계시는군요. 제이크 그레이스가 닥치라고 다투려고 했어요. 바보야. 어떻게 그 사람이 당신 나이에 아들 같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보살핌에 대해 이렇게 보답하는 방법이군요. 아빠 감히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잖아. 쫓겨난 거 아는데 왜 돌아오지 않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알았어. 그럼 쫓겨났어. 거기 동네 갱단에 가담해서 받아들여졌어. 나 돈 갚을 때까지 거기서 잘 놀았어. 이 개자식아.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침대에서 끌어내렸어. 제대로 때리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때렸는지 기억하기 전에는 내 아들에게 손을 대본 적이 없었다. 어렸을 때 나는 아이가 결국 나를 배신했지만 때릴 수 없었습니다. 그레이스는 내가 분노한 것을 보고 방에서 뛰쳐나가려고 했지만 아이가 옷을 집으려고 손을 뻗으면 옷을 가져가서 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옷도 입지 않은 채 복도에서 뛰다 따라오면 죽여버릴 거라고 소리쳤어요. 그레이스는 겁에 질려 벌거벗고 달렸어요.
세입자 몇 명이 내가 안 들리는 소리에 복도로 튀어나온 걸 봤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다시 한번 여성의 충성심에 실망했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마약상을 신고한 다음 마약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프랭크가 나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그레이스는 나중에 그 사건 이후에 그녀가 불명예 제대되었고 마을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타락한 여성의 운명은 나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주인공이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당했고 아내는 끔찍하고 다음 이야기는 남편을 속이고 싶었지만 그에게 100억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여자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항상 내 관점에서 나만의 생산을 갖고 싶었습니다. 나는 가구 생산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만들 돈이 있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옵션에 대해 배웠고 얼마 후 내 차고에서 비슷한 것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고품질이 물건을 만드는데도 처음에 성공적으로 판매하는 데 있어서도 내 고객은 내 제품을 좋아하는 지인들이었습니다. 나에 대한 정보를 지인, 친척들에게 공유하는 잠재 고객을 최대한 많이 모으기 위해 큰 마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금속을 결합했습니다. 내 창조물에 있는 구조물과 목재는 믿을 수 있는 단순하고 스타일리시한 인테리어 특성을 얻었습니다. 혼자 일했기 때문에 소량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얻은 돈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으로 새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최소 매출이 확실할 때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돈 이미 더 큰 방을 임대하고 여러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매출을 늘렸습니다. 사업에 열정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이익을 가져오는 나만의 사업이라는 생각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불행하게도 내 개인 생활을 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사업에서 특정 높이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 사이먼이 생일 파티에 초대했을 때 내 개인적인 삶은 완전히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넓은 테라스가 있는 임대 큰 집 사이먼은 크게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꽤 많았는데 파란 눈의 금발머리 한 명이 내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이먼, 휴일에 어떤 여자가 당신에게 왔는지 말해주세요. 스테이시에 대해 얘기하던 중 그 아름다움이 마음에 들었나요?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최근 여기로 이사했고 지금은 제 아내와 함께 일하고 있어요. 사이먼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 여자는 외모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빨리 대답했어요. 그래서 뭘 놓치고 계시나요? 와서 사이먼을 만나세요. 제가 서로를 잘 알아가는데 능숙하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편리한 시간이 있으면 서로 알아가게 될 거예요. 늙을 때까지 혼자 걸을 거예요. 스테이시 여기로 올 수 있나요? 사이먼은 스테이시에게 손짓하며 내 친구 빌리를 만나라고 손짓했습니다. 매우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를 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싯돌 남자입니다. 그는 항상 약속을 지킵니다. 말 없이도 진짜 왕자입니다. 사이먼은 농담으로 나를 소개했습니다. 사이먼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름이 스테이시인 경우가 많아요. 들었죠. 당황스럽죠. 여자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빌리 스테이시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테이시는 놀라울 정도로 의사소통이 쉬웠습니다. 정말 특별한 여자였는데 매 순간마다 점점 더 좋아하게 됐어요. 말 그대로 그녀의 커다란 파란 눈에 빠져버렸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어요. 스테이시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스테이시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급히 해야 할 일 집에 가세요. 아버지는 건강하지 않으시고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택시를 부르려고 했지만 여기서 주문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거나 아주 오래 기다리겠다고 제안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미 취해 있어서 아무도 나를 집에 데려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스테이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차로 왔어요. 태워드릴 수 있어요. 저는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오늘은 술에 취하지 않았으니 태워달라고 빌리 당신은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밖으로 스테이시가 활발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빨리 차를 타고 스테이시의 집으로 운전했습니다. 아버지 빌리와 잘 지냈어. 정말 고마워. 오늘 만났는데 벌써 많은 도움을 줬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스테이시 연락처 말도 안 된다고 대답했어. 빌리 커피라도 한 잔 빚졌어. 오늘은 너무 늦었어. 어떻게 지내? 내일 만나서 커피 한 잔 할까? 생각나세요? 스테이시 좋은 제안이네요. 기꺼이 동의하겠습니다. 다음날 우리가 다시 만났어요. 날은 맑았지만 덥지 않았어요. 날씨가 산책하기 딱 좋았어요. 우리는 많이 웃었고 어색하지 않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약간의 바람. 살짝 웨이브진 머리가 눈을 돌리기 힘들 정도였지만 무엇보다 가장 기뻤던 건 우리가 계속 만나던 마음을 스테이시가 보답해줬고 결혼한 지 18년이 넘었다는 점이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것을 잘했습니다. 이미 고품질이 가구를 생산하는 대규모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별 주문에서 대량 생산으로 전환하여 많은 상점에 내 상품을 공급하여 아주 잘 팔렸습니다. 수입은 이미 충분히 크지만 스테이시는 점점 더 버릇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일하지 않았으며 돈에 대한 가격이 얼마인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잊어버린 채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스테이시는 나를 미친 듯이 스테이시와 사랑하게 만드는 그녀의 변덕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불행히도 우리 관계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스테이시는 친구들을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지만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스테이시는 나에게 아마도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지금 진지한 표정과 놀란 목소리를 가진 다른 사람이 있나요? 아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자기야, 왜 그런 멍청한 질문을 하는 겁니까? 스테이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돈을 적게 쓰기 시작했어요. 여자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요. 나는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제한하지 않지만 당신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보야. 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미친 듯이 사랑하고 내 평생을 당신과 함께 보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런 시기라는 것만으로도 나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고 무거운 짐이 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약속한다. 스테이시를 정말 믿고 싶었지만 스테이시가 그런 느낌이 들었다. 스테이시가 집에 없을 때 몰래 어딘가로 가거나 누군가를 집에 데려온다는 강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없애고 싶었지만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사운드와 함께 CCTV 카메라가 이미 내 프로덕션에 설치되어 있어 모든 것이 문제없이 잘 작동했고 나는 섬세한 요청으로 이 사람들에게 다시 문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존 안녕하세요. 저는 빌리입니다. 제가 가구 가게에 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기억합니다. 네, 빌리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오작동이 발생했습니다. 아니요, 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시계처럼 작동합니다. 다시 연락하고 싶습니다. 집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지만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빌리 문제 없습니다. 저 집에 있어요. 방 5개. 카메라는 어디든 호출할 수 있어야 하고 소리도 녹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작업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요? 하루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나중에 전화할게요. 동의합니다. 특정 시간에 나는 스테이시가 그녀의 여동생에게 며칠 동안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제이엔이 그의 전문가 팀과 함께 왔고 그들이 원격 액세스를 통해 하루 만에 해냈습니다. 내 집에 있는 몰래카메라는 내 휴대폰으로 모든 것이 최대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스테이시가 돌아왔을 때 나는 적극적으로 그녀를 따르기 시작했지만 이상한 일이나 의심스러운 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스테이시가 통화한 사람과 의심스러운 대화는 없었다. 얼마 후 아무도 집에 데려오지 마세요. 모든 것이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떠올랐고 이제 몰래 카메라가 있는 이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진짜 편집증처럼 보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출장 중 스테이시를 가끔 지켜봤는데 놀랍게도 여자친구 집에 산책도 안 가고 대부분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찰리, 빌리 안녕 찰리 잘 들어줘서 고마워 친구야. 집을 빌릴 생각인데 왜 바로 연락하지 않았니? 찰리가 어떤 의미에서 집을 빌릴 생각이 아니냐고 물었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10분 전에 작은 교회 지역 근처에서 스테이시를 어떻게 만났는지, 근처에서 운전을 하다가 스테이시가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해하지 않았지만 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경쟁사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많은 것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유리한 조건이야 미안 찰리, 근데 나 진짜 집을 빌릴 생각은 아니었어. 나 지금 출장 중인데 참 이상하지 뭐. 어쨌든 가끔 만나서 옛날처럼 술 한잔 하자. 알겠어 찰리. 봐, 너 내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찰리의 말은 나를 미친 듯이 놀라게 했다. 아마도 그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비디오에서 스테이시가 집에 있었고 아무데도 가지 않은 것을 봤다. 비디오에서 스테이시가 집에 없었다고 하는 순간으로 비디오를 되감았다. 그 시간에 청소를 하고 계셨는데 포함된 TV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카메라로 촬영한 화질이 좋더라고요. 확대해서 보니 TV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화면 구석에 날짜도 보이고 날짜가 며칠 차이가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라이브 영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내용이 저장된 메모리 카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해서 다른 영상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전 녹화된 영상이 실시간으로 가장하여 교묘하게 나에게 슬쩍 다가온 것인데 왜 스테이시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었는지 나는 다른 친구 메이슨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노트북에서 스테이시가 같은 집에 있는 어떤 남자와 얘기하는 걸 봤는데 차어리가 나한테 스테이시에 대해 말했지. 자기야, 왜 또 그렇게 걱정하는 거야?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까 봐 걱정돼. 자기야, 진정해. 내 멍청한 남편은 너도 모르는 것 같아 집에 몰래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아요. 영상이 잘 편집됐어요. 그는 이것이 그를 위한 또 다른 녹화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당신은 순종적이고 충실한 아내입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평생 부양할 것입니다. 곧 내 재능이 풀리고 훨씬 더 밝은 삶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여행할 것이지만 먼저 당신의 남편을 강탈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멍청이는 감옥에 가둬야 하고 그의 재산은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지옥의 모든 것을 팔 것입니다. 당신은 매우 부자가 될 것입니다. 계획은 매우 좋습니다. 우리는 그를 모함하고 당신 남편은 오랫동안 감옥에 갈 것입니다. 내가 이 집을 당신을 위해 무료로 임대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다. 남편이 미리 알면 불필요한 질문이 많을 거예요. 스테이시, 자기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와. 내가 진정시킬게. 이제 이 남자가 말했고 그들은 그것을 하기 시작했다. 바닥에서 본 것 때문에 머리가 쭈뼛서는 순간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도 내 전 재산을 빼앗고 나를 감옥에 보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건 하루 종일 정보를 소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잠시 후에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스테이시에 대해 느꼈던 가장 부드러운 감정이 모두 증오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복수를 원했습니다. 나는 이미 고향에 있었고 아내를 돌보기 위해 내가 고용한 남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당시 스테이시가 셋집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방망이를 가지고 차에 올라 이 집까지 차를 몰고 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발로 찼습니다. 그게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했는지 이 병신들아. 내가 소리를 지르고 이 새끼를 박쥐로 이빨에 쑤셔 넣었어. 진정해. 다 설명해줄게. 스테이시는 히스테리에 빠진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어. 나에게 무슨 설명을 하려는 거야? 어떻게 나를 설정하고 싶었어? 어떻게 내 뒤에서 이 사기꾼과 함께 잠을 잤어? 내가 당신에게 제안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내 신발에 흙 한 조각의 가치도 없는 독한 놈입니다. 예, 그래도 찾았습니다.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진짜 남자. 나는 당신 재산의 절반을 고소할 것입니다. 이 멍청한 년아, 당신은 그의 부에 대한 달콤한 이야기에 빠졌습니까? 그래, 그는 그의 영혼에 한 푼도 없는 평범한 사기꾼입니다. 그는 그냥 같이 자면 그 사람이 널 차버리고 중고보호대처럼 버릴 텐데. 나는 웃으며 대답하고 이 새끼가 사기 때문에 수배된 문서를 잔뜩 던졌다. 스테이시는 겁에 질려 문서를 살펴보더니 애인을 쳐다보았다. 바닥에서 이빨을 짚는 당신은 그를 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 그래, 나에 대한 당신의 음모에 대한 증거가 있으므로 당신도 낫지 않을 것입니다. 이 멍청한 쓰레기, 나 이혼 신청할 거야. 당신의 남은 비참함을 견뎌라. 인생이라고 말하고 집을 나섰을 때 순찰차가 이미 여기에 접근하고 있었고 곧 이 멍청이들을 체포했습니다. 스테이시와 그녀의 불행한 애인은 둘 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죄책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나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의 복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생략할 수 있어요.